그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설문대할망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주 창조 여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건국 신화고 그런데 건국 신화들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창세 신화가 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아니 그 학계에서. 건국 신화는 이미 세상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다. 네. 단군 신화가 예. 그런 거다. 예. 근데 그 세상, 예. 하늘, 땅, 뭐 바다, 우주, 뭐 이거 만드는 얘기. 예. 예. 창세 여신. 스케일이 엄청난 건데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 세상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등치도 커야 되겠죠. 설문대할망의 그 외모, 그러니까 모습에 대한 묘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한라산이 무릎에 닿았고 뭐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쭉 짚어주시죠. 일단 거녀라는 거예요. 거녀, 예. 큰 여인. 네, 예. 정말 진짜 한라산이 무릎 아래에 오고 그 제주도의 어떤 깊은 물도 그러니까 할망의 키를 만나지는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걷고 하여튼 거대한 존재라는 네. 표현인데 그러니까 거인 신화들 많이 있죠. 세계에 보면. 네. 그러니까 한국도 토르, 마찬가지고요. 예. 그 뭐 타이탄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북구에 가면 거인들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힘이 크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거를 네. 어떻게 보면 인류 초창기 사람들의 원시적인 추상을 표현하는 방식. 네. 어마어마하다. 큰 존재. 그 앞에서 나는 굉장히 열망. 미세한, 그러니까 뭐 거대한 자연의 힘이고 뭐 이런 것 자체 앞에서 우리가 그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게 된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자연이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냐 할 때 그 거대함. 예, 그러니까 원시 추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녀니까 힘 파괴력 뭐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무언가가 계속 이야기 속에 살이 붙어 나가는데요. 예, 해석, 설명, 이유 뭐 두루두루 이제 선생님이 해주실 역할입니다. 등경돌로 불을 밝히고 설문대할망이 길쌈을 했다. 신화 얘기에서 길쌈은 엄청나게 익숙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펼쳐 읽은 기억만 받더라도 뭐 많이 페넬로프도 나오고 아테나도 나오고 그러니까 길쌈을 하죠 여신들이. 예. 그러니까 옷감을 짓고 옷을 만들고 하는 행위가 이제 과거 그 시절에도 상당히 중요했던 역할인 모양이죠. 어떤 의미로 길쌈이 그러니까 설문대할망도 길쌈하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길쌈이 인류 최초의 공예예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농업의 발견 네. 아니면 도자기의 발견 그보다 몇만 년이 앞서는 게 인류 최초의 공예예요. 그러니까 공예를 하면서 길쌈으로 가능했던 게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요. 최초로 인간이 자연을 문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죠. 예. 근데 이런 그 문명 전환 같은 게 설문대할망 신화가 특별히 재미난 이유가 이게 그 해가 떠오르는 성산 일출봉에 그 길쌈을 했다라는 그 길쌈을 하는 횃불을 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식의 여명이라는 얘기하고 인류 진화사에서 새로운 어떤 공예가 탄생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원시 초창기에 보면요. 언제나 그 길쌈을 하는 존재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신이나 그 여왕이나 최소한 뭐 공주 정도는 공주. 돼야 그러니까 길쌈을 하는데 그때 그 우주의 창조주가 길쌈을 한다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우주의 그물망을 짠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페넬로페 아까 말씀하시고 또 아테나. 헬렌, 아테나, 네. 그죠? 그런 얘기들이 헬렌이 계속 길쌈을 해요. 그죠? 페넬로페도 해요. 그죠? 근데 여신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트로이 전쟁의 역사를 본인이 짜는 거죠. 아, 길쌈행위가. 예. 그래서 길쌈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우주의 그물망을 짜는 여인.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 여신들 보면 그러니까 미국 인디안의 스파이더 워먼, 그죠?
그런 것처럼 언제나 길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네. 길쌈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길쌈을 했는 결과물도 그 직물 자체도 너무나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언제나 신화에서는 그 표현이 있어요. 거듭 신기하게 여겨지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땅에 제주도라는 한 지역과 저 먼 그리스는 얼마나 먼 거리고 그렇죠. 어떠한 교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냔 말이죠. 어떤 거대한 여신이 있고 그는 길쌈을 한다. 그 길쌈은 우주를 직조하는 행위고 뭐 누가 그거 생각해서 알려줬을 리도 없고 말이죠. 그런 공통점이라는 게 새삼새삼 이렇게 신기하다 싶게 이렇게 느껴지는군요. 정말. 자, 설문대할망 얘기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데요. 설문대할망이 보니까 이제 우주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미 있군요. 예, 그래서 인간하고 뭐 7일 만에 하는 그 성서 속에 뭐 그런 과정은 이제 없나 봐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는데 인간하고 협상을 한다고요. 예, 보니까 속옷 만들어주면 달이 나준다. 뭐 이게 좀 개구진 이미지로 설문대할망의 그렇죠. 행적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길쌈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태초에, 그러니까 기원전 3만 년으로 길쌈의 역사를 보는데 그때 등장하는 길쌈을, 그러니까 천을, 그러니까 옷을 입은 존재들 보면 다 신들이 입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인디안 땅에 가면 그러니까 약가라는 이렇게 선인장이 있어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선인장 끝부분에 나오는 얇은 그 하얀 실이라 그럽니까? 요거를 뽑아갖고 그런 거를 연결해서 천을 짜거나 뭐를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에너지와 공과 노력,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의 직결체예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물레질을 해갖고 3만 년 전에 길쌈을 했다 그러면 요 1cm를 짜는데 어쩌면 한 사람의 일생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최고의 신한테 바치는 그 진상품이라 그러니까 헌정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여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보면 뭐 하와이 그 훌라후프 스커트 같은 것도 입고 뭐 그런데 그 어떤 신체 어떤 부분을 가리는 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각시키는 용이지. 장식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브레이저가 아니라 내 젖가슴은 이렇게 풍요로워해서 요 위에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용으로 눈을 주목시킬 수 있는 그저 최고의 장신구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한테 니들이 내한테 그만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나도 니들이 제일 염원하는 꿈꾸는 뭐 어딘지 모르지만 그 미지의 세계를 연결해 줄게. 그러니까 옷은 옷인데 하필이면 속옷이다라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겉옷은 겉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그렇지만 속옷은 가장 내밀하고 친밀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 속옷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할망이 그렇게 인간하고 놀 수 있을 만큼 그런 은밀하고 따뜻함을 교류할 수 있었던 존재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설문대할망의 이제 중대한 국면으로 갑니다. 바로 이제 똥오줌질입니다. 이게 이제 신화세계에서 그렇게 두루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문대할망엔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저도 어마어마한 그 오름 구경을 좀 했어요. 그 신문사 도움으로 갔기 때문에 일반인들 못 들어가는 곳을 가보고 정말 이게 과장되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게 설문대할망이 그러니까 수수범벅을 먹고 설사를 한 게 그게 오름이 됐다. 그 얘기죠. 네. 뭐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세요? 인간이 태초에 제일 처음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창조 행위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몸에서 뭔가를 해갖고 연금술 작용을 해갖고 몸 밖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똥오줌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창조주 여신의 창조 행위하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행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설사 같은 거 할 때 그 엄청난 분출력 있죠. 예. 그거가 이게 화산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터져 나오면서 그 에너지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365룸이라는 게 그
그런 식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도 재미가 나지만 또 동시에 그 신화들에 보면 언제나 엄청난 똥, 엄청난 오줌 양은 다 중요한 인물이 되거든요. 삼국 유사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문희보유 얘기도 그렇고 뭐 그 지철로 왕 같은 경우도 너무 커서 왕비를 못 찾아갖고 예.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거대한 똥덩어리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똥의 주인이 누군가 그 여자를 찾아서 왕비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 자체가 그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원시 재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예. 거대한 그 힘의 역량이라 그럽니까? 그 창조력의 상징이 그 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공산품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자연 아니면 인간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군요. 근데 제주도만의 특징으로 설문대할망의 그 오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좀 이렇게 연관시켜 생각할 거리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거가 그 데이비드 네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국의 지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제주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요. 그 실학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이상화된 땅이다라는 그 모든 관계 시스템 같은 거가 예. 절대로 땅을 남용하지 못하게 그 만드는 제주도에는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평등주의 이런 게 이렇게 그냥 그 전체 제주 문화에 그냥 이렇게 가장 기저에 녹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가난의 평등까지도요. 제주도에는 머슴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내가 부자라 땅이 조금 많으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그러니까 땅을 안식년제를 이용을 해요. 그래갖고 원래 여기 경작을 하면 또 놀려주고, 추경을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놀리는 땅에 마을 소를 넣어갖고 볼일을 보게 하면 자동적으로 거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생태 모델이라 그럽니까? 원래 갖고 있던 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똥을 우리가 더럽다는 개념만 포기를 한다면 뭐 똥이 더럽다는 건 현대 도시인의 관점이죠. 예. 그게 너무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구린 부분을 내가 책임을 안 지고 그죠?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리고. 그거가 주는 정말 엄청난 상징적인 문제점 같은 게 있는 뭐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곁에 있지 않고 병원에 있는 것이고 그건 두렵고 싫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뭐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연구 대상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와 지금의 오늘날의 도시인인 우리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제주도 신화 설문대할망 얘기 속에서도 이제 고대인의 상상력과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차이 또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그 똥오줌 얘기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만 얘기했거든요. 이제 오줌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문대할망이 이렇게 소변을 본 게 그게 이제 파도가 된 건가요? 그 제주도 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제주도하고 우도가 붙어 있었다 그러거든요. 우도. 예, 예. 근데 그 한라산보다 큰 거녀가 오줌을 누기 시작하는데 그 오줌발이 너무나 거세갖고 땅을 잘라서 밀려갔구나. 밀려가고 예. 그 오줌물이 채운 바다가 그 제주도 우도 앞바다죠. 그런데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인간을 닮아 있는 모습이고 예.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행위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바닷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기원이라면요. 그러니까 여신의 자궁 안에 있는 양수의 물과 그 오줌물과 거기서 그 최초의 척추동물인 고기가 살았다라는 거하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진화가 됐다는 개념하고 다 연결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 설문대할망 신화는 상당히 그 일상성하고 연관이 돼요. 지금 대소변 얘기도 물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소떡에다가 설문대할망이 밥 지어 먹는다. 예. 거기에 설문대할망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요. 그 신화에서는 애월 어떤 지역에 가면
설문대 할망이 밥을 지어 먹던 거대한 그 솥떡이 있다라는 그게 이게 가끈돌이라 그래갖고 돌 세 개를 이렇게 놔요. 네. 그래갖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산발 위에다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솥을 올리는 건데 지금도 오늘날도 제주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솥 옮기는 날 같은 거 처음 불 때서 밥하는 날 같은 걸 무당한테 가서 날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원시 연금술이 요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채취한 거를 인간이 가장 최고 열량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나오는 거라요. 지금 설문대 할망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생겨난 이제 신화니까 그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섭지코지가 원래 그 설문대 코지인데 이제 이 발음이 전차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섭지코지? 그 지역 아는데 저도. 근데 어원적으로 설문대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설문대 할망의 흔적이나 잔영 자체가 제주 전역에 다 녹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네. 여기를 할망의 무슨 자리, 여기는 할망의 무슨 자리, 할망의 다리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할망에 대한 기억이 제주 사람들한테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할망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소실이 되고요. 그 1950년까지만 해도 굿할 때 설문대 할망을 제주 산신으로 모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주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최근 한 100년 사이에 뭐 다 바뀌어 버려 갖고 흔적이 없어진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예, 특히 지명 같은 건 엄청나게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할망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하루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녀가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관광 상품 때문에 돌 하루방이 익숙해져서 하루방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설문대 할망이에요. 하루방하고 할망 관계를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방이 뭐 하루방도 엄청나죠. 자기 남근으로 뭐 이렇게 바다를 다 휘젓고 물고기가 그래서 뭐 할망의 하문으로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들이요. 이게 사실 뭐 얘기거리로 재밌는 거거든요. 좀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무슨 얘기고 어떤 상징이 들어있고 하는 것인지요. 제가 그 처음에 할 때 되게 당혹스러웠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너무 재미난데 우주 창조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할망 얘기를 쭉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탁 그죠?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하루방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데 오래 걸렸었는데, 예. 그 초창기의 여신 전통, 그러니까 인류 초창기의 그 전통들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태초의 신들은 여신이었다라는데 이 여신의 몸 속에 남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남성성의 상징일 수 있는 그죠? 이게 포함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초창기 신들은 그러니까 남성의 개입 없이 출산이 다 이루어져요. 그것처럼 그런 의미로 설문대 할망 돌아가 보면요, 태초에 할망이었는데 할망 안에 그 남근적인 요소가 있다가 탄생하는 거. 이거를 긴 인류 역사로 보면요, 오랜 여신 시대가 있다가 여신의 아들이 성장을,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헤라의 아들 제우스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후대에 기록된 거를 그 원래의 형태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많고요. 개인적인 발달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그러니까 갓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몇 해 동안은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고 우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럼요. 인류 역사도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신화적 세계에서 여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또 동식물 다 암컷으로부터 생명이 탄생하니까 그 연상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됐겠죠.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세월이 흘러서 남성 중심의 사회, 또 더 흐르면 가부장 사회 이런 게 형성되면서 신화나 이야기들이 윤색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망과 하루방과 그다음에 뭘 휘저어서 물고기가 막 이렇게 요동을 쳐서 할망의 몸속으로 간다. 지금 구도가 그려지는데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어, 그죠? 예. 모든 걸 그 성적인 이미지로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굉장히 너무 중요한 제가 부분인데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갖고 지금 그것만 그것도 중요한 한 해석이고요. 예. 그런데 또 그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자궁하고 물고기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스에서 돌푸스, 돌피 뭐 그런 것 자체가 물고기란 뜻이기도 하고요. 예. 또 자궁이란 단어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초의 양수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라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 물에서 물고기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무의식의 물에 갇혀 있다가 뭔가가 건져 올리면 그죠? 생명의 탄생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그 이미지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설문대할망은 이제 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과 교섭을 하고 하루방과의 인연도 있고 뭐 이러는데 죽두군요. 예? 마지막에 끝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 큰 키를 자랑하다 한라산 물장오리에 빠져 죽는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죽는데 끝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예. 그러니까 여신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예. 죽음이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삶과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거는 정말 죽음을 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면 삶의 실패가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삶을 가급적이면 연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삶의 질보다는 길이를 연장하려는 엄한 노력을 다하는 거 자체가 그런 개념이 죽음이라는 게 이제 나의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생겨나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신 신화들 이렇게 보면요. 그 탄생과 성장과 죽음과 그런데 죽음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 재탄생으로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 같은 거 정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고대 유물 그러면 우리가 다 무덤,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모든 그죠 왕릉 뭐 이런 것들이 무덤에 그토록 공을 들일 수 있는 거는요. 무덤이 자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그렇죠. 유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죽음 생활이 그냥 끝이면 거기다가 그렇게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할망의 죽음도 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징적으로 죽음이 가장 큰 변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에서 죽고 뭐 이렇게 살해하고 자살하고 뭐 이런 꿈들을 우리가 그 꿈 공부하면 가장 축하할 꿈 중에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어떤 때 등장을 하냐 하면요. 그 급격한 성장이나 변화가 있어갖고 요 이전에 기존에 내가 죽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한 내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전환의 순간 있죠. 그때 꿈의 그 표식이 죽음으로 등장을 해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분명히 어떤 기존의 할망의 에너지나 힘 자체가 뭔가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자연의 힘이 약화된다 그럽니까? 그거하고 인간이 자연에 할 수 있는 어떤 예. 역량이 증가하는 거하고 이거는 함께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예. 어떤 변화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